베개를 얼굴에 덮은 채 잠을 자다 사망한 아내. 남겨진 아이 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남편. 1년 뒤 첫째가 엄마처럼 침대에서 잠을 자다 하늘나라로 갔고, 그 다음 해에 둘째 역시 엄마와 오빠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연이어 남성에게 닥친 불행에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남성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196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잭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오자는 가끔 말싸움을 벌이긴 했지만 마마보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잭은 24살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아이린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됐고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임신 소식에 잭은 청혼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이린의 가족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란 그녀와 화목한 가정을 보고 그는 부러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둘은 금방 결혼식을 올렸고 다음 해에 아들 제레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둘째 애슐리가 태어났죠. 이 무렵 잭은 지역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아이린은 집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워가는 화목한 가정, 이웃들의 눈에 비쳤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잭과 아이린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잭은 청결에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거울을 보며 몸단장을 점검했고 땀나는 것을 싫어해 김이라도 보이면 바로 수건을 꺼내 닦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집안을 청소했고 아내에게 잔소리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지는 걸 싫어해 누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상의 없이 더 큰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새 집으로 이사해야 될 때가 되어서야 아내에게 집을 샀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둘은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갔고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린은 잭이 직장에서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지인들과 주말 여행을 간다고 한 뒤 장소와 숙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떠났을 때 의심은 더 심해졌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결국 이를 지적했고 그는 자기 인생에서 유일한 여자는 당신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1992년 6월 8일 평소 아이린에게 아이를 맡겼던 이웃은 이날도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일단 아이를 다른 이웃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대로 출근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웃은 다시 아이린의 집을 찾았고 창문을 통해 3살 된 제레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다독여 문을 연 뒤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묻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깨울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이웃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녀는 잠옷과 슬리퍼를 신은 채 발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침대에 등을 대고 베개가 그녀의 얼굴을 덮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은 911에 신고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당시 그녀의 팔다리는 경직돼 있었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베개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 얼굴 화장이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화장을 지우기 전, 즉 자려고 잠옷을 입고 준비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병리학자는 그녀가 전날인 7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몸에 약간 멍이 있긴 했지만 예전에 생긴 것으로 보였고 여러 번의 미미한 출혈이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자려고 준비하다가 사망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야근을 마친 잭이 집에 왔을 때 그는 경찰의 제지로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웃을 통해 아내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는 그를 이웃은 위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이린의 오빠 존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며 매달 $100씩 돈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뒤 그가 아내의 죽음으로 $15,000의 사망수당과 연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존은
재정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보내던 돈을 중단했는데 바로 다음날 왜 돈을 보내지 않았냐는 제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존은 이것에 대해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잭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사망하고 한 달 뒤 스탈라라는 두 아이를 가진 여성을 집에 들인 것이었죠. 그는 그녀가 결혼 문제를 겪고 있어 머무를 곳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스탈라는 금방 그의 집을 떠나긴 했는데 훗날 그녀는 당시 그의 집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잭의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자 입 다물지 않으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 2월 7일 아이린이 사망하고 1년도 채 안 되어 장남인 제레미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명백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린과 마찬가지로 자다가 사망한 그의 얼굴에 붉은 자국과 다발성 출혈이 발견됐지만 그 외에 부상은 없었기에 결국 자연사로 결론 지었죠. 경찰은 잭을 의심해 신문하기도 했지만 그가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살해할 이유도 없었고요.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는 전혀 울지 않았고 장례식을 마친 뒤 아들의 물건들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1994년 8월 7일 둘째인 애슐리마저 사망합니다. 이날 저녁 10시 넘어 잭은 베이비시터인 질에게 차를 건네며 딸이 잠들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출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애슐리를 확인한 그녀는 그가 주었던 차를 마셨는데 잠시 뒤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에 잠들었고 새벽 4시 무렵 일어나 애슐리를 확인했을 때 아까 모습 그대로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 다가가 보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애슐리는 사망한 뒤였죠. 그녀의 사망도 앞선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병리학자는 별다른 사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자연사라 결론지었습니다. 혹시 유전병이 있나 확인해 보았지만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많은 이들이 잭을 위로했고 홀로 남겨진 그는 어머니인 로베르타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5년 2월 로베르타가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처음 현장을 찾은 경찰은 그녀의 죽음이 아이린 때와 겹쳐 보였습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등을 침대에 둔 포즈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경찰에게 있어 잭은 더 이상 불행한 남성이 아닌 의심 가는 용의자였습니다. 4명의 사망 추정 시간에 그가 출근을 하긴 했지만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이린이 그에게 쓴 이혼에 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입수했고 첫 범행 동기는 이혼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는 아내의 죽음으로 얻은 돈과 더불어 그에게 몰린 사람들의 관심이 그의 다른 욕망을 눈뜨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자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을 말이죠. 민하우젠 증후군은 실제로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하거나 자해하는 허위성 장애입니다. 대리자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은 민하우젠 증후군의 다른 형태로 본인이 아닌 타인을 병들게 해 자신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그가 베개를 사용해 그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자연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앞선 3명의 죽음이 7일이었던 것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잭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니깐요. 아내와 아이들이 외가족 유전병의 원인으로 사망했고 자신은 그저 살인자 만들기의 희생자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가족 다른 사람들은 의심되는 유전병도 없었고 그리 따지면 그의 어머니 로베르타의 죽음은 그의 주장과 모순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2000년 4월 15일에 잭은 아이린, 제레미, 로베르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 3건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슐리의 경우 사망 추정 시간과 그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시간이 애매했기에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잭의 말처럼 우연의 일치로 연달아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말처럼 관심받고 싶었던 그의 범행이었을까요? 지금도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그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꼭 억울함이 풀리기를,
아니라면 지옥에 떨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